네, 이번 시간은 근로생활의 질, QWL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인사관리, 고용관계 이 부분에서 이 과목에서 많이 나오는 주제이고요. 또는 사회에서 우리 이제 뉴스 보도를 통해서도 QWL 곧 이제 우리 근로생활의 지수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QWL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경제적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생활을 찾아 즐기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죠. 나아가서는 자신의 목표를 실현한다는 적극적인 의지로까지 연결되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이제 근로생활의 질이라고 하는 중요성은 날로 점차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죠. 그 단편의 예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해서 일, 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기회, 또는 주당 어떤 이제 근로 시간들이 이제 줄여가고, 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주 5일, 주 52시간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주 4일 근로를 하는 등 근로 생활의 어떤 질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활동들은 전 세계적인 방향성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QWL이라고 하는 용어는 1961년 데이비스가 여기서 처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2년 10월에 뉴욕에서 개최된 QWL에 관한 국제회의 이후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어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현재까지 이제 사용된 이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면 근로 생활의 질 혹은 직장 생활의 보람이란 의미로 영어식 quality of working life라는 영어식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와 유사하게 노동의 인간화라고 하는 humanization of work life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이 되어집니다. 또 이제 뭐 프랑스어로도 이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에서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이제 또는 일본에서도 일의 보람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들로도 사용을 합니다. 뭐 프랑스에서는 근로 조건의 개선이라고 하는 의미들로서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라고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일의 보람, 좀 전에 말했듯이 일의 보람이라고 하는 의미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부터 보람의 일터라고 하는 명칭으로 QWL 개선운동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로생활의 이제 질이 무엇인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데 좀 구분을 해보면, 첫 번째로 산업민주주의 사회에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증가된 근로자의 참여 또는 노동과 경영의 결합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단의 개입을 의미하기도 하며, 셋째, 근로자의 일을 인간화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적용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직장 조건을 적합하다고 느끼도록 만들어서 단순 노동에 의한 노동 소외 상태를 극복시킴으로써 일의 보람을 갖도록 하는 이런 이제 인재 상들을, 또는 어떤 이제 경력 개발을 하는 취지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월트는 직무와 관련된 자신의 신체적 안녕에 대해 근로자가 느끼는 주관적 인상, 그리고 근로 현장에서 겪는 인간 체험의 질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글레이저는 조직의 모든 근로자가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통해 특히 그들이 직무 설계나 일반적인 작업 환경에 대해 발언권을 가지는 하나의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ASTD 뭐 이제 QWR 위원회는 조직 환경의 업무 실행, 산출물 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모든 수준의 구성원이 활발하게 참가할 수 있는 업무 조직의 하나의 과정이다. 여기에 기초를 둔 과정으로서 노동에서의 근로생활의 질 향상과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QWLL을 프로그램이 아닌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장기간의 과정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조직과 우리 이제 개인들 노동자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이외에 뭐 국내 학자는 최종태 교수의 이제 의견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QWL의 생성 배경은 왜 출발을 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죠. 첫 번째로 인간성 소외 현상을 극복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이제 기업들 경영 규모가 이제 거대화되고 또 이제 경영 기술의 발전들 또는 이제 대량 생산 방식과 조직의 관료화로 상징된 이제 근대적인 경영이 낳은 작업 환경의 변화로부터 비인간화라고 하는 소외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제 이러한 독립된 객관적 과정으로 자신이 개성을 표현할 수 없고 주관적인 창의력이라든지 연구가 고려되는 근로에 대한 인간적이고 내면적인 관계에 기대하기 어려워져 근로자들은 인간성 소외 현상들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QWL 활동이 생성이 되었다. 자, 두 번째로는 근로자들의 이제 의식 변화들이 있다는 겁니다. 산업사회 발전에 따라서 상대적인 어떤 실업의 감소, 사회 보장에 의한 질병과 노후 불안으로부터 해방, 소득의 상승에 따른 높은 생활 수준의 도달, 교육의 보급과 향상에 따른 근로자 간 계급의 상승 욕구가 이러한 이제 것들을 이제 더욱더 부추겼고, 도시 재개발과 재건설에 의해서 노동 계층과 중류 계층 간의 혼주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의식 변화 요인들이 작용을 했고, 근로자들 그럼 이제 본인을 자본가 계급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자기 중심적인 근로자를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행동과학적 접근 방법에 따른 성과입니다. 이런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인간 문제 연구에 이제 장을 개척하였던 이제 하버드 그룹의 휴먼 릴레이션 운동 이후에 인간 이해를 위한 심층 연구는 더 촉진이 됐는데요. 이 시발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리커트를 중심으로 한 대학 사회연구소에서 팀워크를 바탕으로 상호 신뢰적인 그리고 인간관계 지향적인 참가적 관리 방식의 필요성과 이런 이제 근로자 중심의 감독의 중요성으로 역설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피츠버그 대학에서 이제 피츠버그 대학의 이제 심리연구소인데요. 이곳에서는 동기부여에 관한 연구에서 직장 환경에 있어서 동기부여와 그것이 개인의 어떤 심리적 성장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요. 일에 만족을 주는 요소와 불만족을 주는 요소들이 서로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했어요. 여기에서 만족을 주는 동기 요소는 정당성, 승인, 일 자체의 매력, 임금, 그리고 승진 등을 들고 있고, 불만족 요인으로 경영 방침, 감독, 임금, 대인관계 및 작업 조건과 이제 관련되어지는 동기 요인과 불만족 요인 두 가지.
이것이 바로 이제 인간 욕구의 영역과 관계된다. 이렇게 이제 본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참여적 경영 문화의 대두입니다. 이것이 이제 산업 민주주의의 이제 어떤 이제 사조로서 나타난다. 우리 이제 1960년대 이후에 공업화 과정에 따른 사회 현상의 변화죠. 전통적인 제요인과의 균형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가 민주 시민으로서의 권리의식이죠. 그리고 작업에 따른 부의 재분배 이러한 것들이 관리의식의 범주가 점차 이제 확대되어서 일이라고 하는 워킹 진행에까지 발언권을 갖는 높은 수준의 노동조합의 경영 참여 경향성들을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했죠. 자, 이런 이제 경영 문화적인 변화가 선진 공업화 사회 속에서 인적 자원 관리의 전통적인 관행을 민주적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 제도로서 입법화된 다양한 사회 경제적 자치권 확대 표현이 경영 의식에서의 공동 결정, 노사 협의회, 단체 교섭 등 일련의 산업 민주주의 제도로서 발전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QWL 운동의 촉진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또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많이 듣는 표현들이 뭐냐면 바로 일과 삶의 어떤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산업화 초기에 일과 삶 아니죠. 삶을 위해서 일을 했던 삶을 위해서 어떤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일과 삶의 균형성들을 맞춰가야 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과 삶의 균형은 우리 이제 일과 일 위의 영역이죠. 이러한 곳에 시간과 심리적, 신체적 에너지를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삶을 스스로 통제, 조절할 수 있고 삶에 대해 만족스러워하는 상태를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은요, 다양한 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일, 가정, 건강, 여가생활, 성장 및 자기개발, 인간관계 등 어느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제 시간과 심리적인 관심과 열정, 신체적인 에너지를 적절히 분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삶에 대한 통제감을 확보하고 만족스러운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은 단순히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국가 및 기업에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어졌습니다. 우선 국가적인 차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중후반부터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 노동의 비율이 증가를 하고요. 또 출산율들이 감소하고 고령화 사회, 만원,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어지고 이혼율이 증가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국가의 주요 해결 과제로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직장을 갖고 또는 성장 및 자기 개발을 실현할 수 있는 활동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급속하게 증가를 했죠. 그러면서 결혼과 출산, 육아의 문제를 자신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인식이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적인 인식으로. 자, 그래서 일과 출산, 육아 등 이런 가족 영역이 서로 배치가 되는 관계가 되어졌죠. 이 둘은 하나를 취하기 위해서 하나를 필연적으로 포기해야 되는 제로섬 관계로 인식이 되어지면서 개인의 어떤 성장보다는 가족을 희생시키는 비율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은 어떤 선진 국가들 같은 경우 일찍부터 출산율 감소, 고령화 사회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이제 주요한 정책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예를 들어볼까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챌린지 펀드 제도를 도입해서
기업이 근로자의 업무 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일과 삶의 균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업 차원에서의 일과 삶의 균형도 중요한 개념이겠죠. 현재 노동시장에서 노사 관계의 이제 개념이 급격히 이제 변화하고 있어요. 이는 긍정적인 노사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 근로자를 비용적인 측면으로만 간주해서는 안 되고 사용자와 경영의 전략적 파트너, 기업과 동방성장을 해야 되는 일심동체, 더 나아가서 내부 고객의 개념으로 인식해야 된다라는 의식 전환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성실, 근면, 이를 위해 삶을 희생할 수 있는 회사형 인간으로 대변되는 이제 베이비 붐 세대가 물러났죠. 일보다는 개인적인 삶, 자신의 성장 및 자기 개발, 생활의 만족을 더욱 중요시 여기는 X세대가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대는 삶의 영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이직할 수 있는 세대, 또한 자신의 재능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래서 권위적인 권력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이제 성공에 대한 개념들도 변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가 이를 통해 이제 성공하고자 했다면은 X세대는 단순히 물질적인 성취가 아니라 생활의 만족이나 일 이외의 시간을 고려해서 성공을 재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로 말미암아 기업은 고급 인력을 유인해서 이직을 방지하고 성공적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삶의 질을 중시하는 근로자의 가치 변화에 부응하는 방식으로서 기업의 구조 및 지원 체계를 변모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서 1위로 이제 제넨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선정이 됐었는데요. 그 이유를 보니까 포천지는 제넨텍의 종업원들이 자신들이 직장이 의미 있다라고 여기고 있으며 일과 삶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그 예로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선정된 이러한 이제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중에 상위 10위까지의 어떤 기업들 공통점은 해고가 없다는 거고요. 교육을 통해서 노동자에게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의사소통이 잘 돼 있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기업의 지원 및 배려가 핵심적인 이유라는 것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QWL 활동의 목적. 여기 좀 오타가 있습니다. 활동입니다. 활동의 목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보면 첫 번째로 직무 실현에 대한 보람, 또 직무 보상에 대한 보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이제 보람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직장 생활의 어떤 보람을 통해서 찾아야 할 때 직장 형성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세포단위라고 할 수 있는 직무에서 만족과 보람을 느껴야 된다는 것을 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직무 실현에 대한 보람은 직무를 통해서 작업의 본질을 개선함으로써 우리 근로자들의 자아 성취감, 자율성 등에 의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직무 만족의 분위기를 창조하며 온전한 인간 개발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데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는 일하는 보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의 즐거움과 보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직무 보상에 대한 보람입니다. 현대산업사의 이제 조직 구성원들은 개개인들의 이 담당한 이제 직무 수행을 위해서
제공한 노력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직장 생활에 대한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죠. 즉, 직무 수행에 따른 물질적 보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보상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QWL은요, 한 4가지 정도 이제 원칙들을 갖는다고 해요. 이 4가지 원칙을 이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 첫 번째로 안정성의 확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은 건강과 안전, 소득과 미래의 고용에 대한 미래의 고용에 대한 공포나 걱정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 공정한 보상의 원칙이죠. 근로자들이 이제 그들의 이제 기업의 재화나 용역의 가치에 대해서 공헌한 만큼 적절하고 공정하게 보상되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세 번째, 자율성 확보의 원칙이죠. 근로자들은 그들이 이제 작업의 리듬을 결정하고 작업 방법을 계획하는데 최대한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민주화의 원칙이죠. 근로자들은 가능한 그들이 작업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담당하는 직무에 대해서 책임을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는요, 그에 따른 책임이 부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의 이제 근로자들의 이 책임의식, 결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한번 정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근로생활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수준의 그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노동에서의 생활의 질 향상과 조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직무 만족을 통해 일상생활의 질, 즉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이제 QWL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월튼은 QWL 결정 기준의 이제 범위를요, 직무뿐만이 아니라 조직과 관련된 그에 따른 환경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가지 정도로 나열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 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조건. 세 번째, 능력 개발 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넷째, 안정과 성장 가능성을 제공해야 되고, 다섯 번째, 공동체 의식과 그에 따른 직장 분위기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여섯째, 작업 조직을 제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QWL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경영자가 할 수 있는 임의적 행동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작업장을 제도화하는 요청이 있는 것이죠. 즉, 사생활 보장, 자유로운 의사소통, 공정한 대우, 인간에 의한 이제 지배가 아닌 지배가 아닌 법의 어떤 이제 기업 내부의 어떤 이제 사규, 사칙 등에 의한 지배 등의 제도화가 요구되어집니다. 일곱 번째로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이 조화죠. 직장 생활은 이러한 가정 생활과 같은 직장 이외의 생활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작업 시간의 연장, 잦은 인사 이동 등은 가정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이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8번째로 근로 생활의 사회적인 기여입니다. 자신이 속한 조직이 사회적으로 그 책임의식을 갖고 혜택을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악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근로자들이 느끼는 질은 현저하게 그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폐기물 처리 또는 뭐 지역사회의 공헌, 정치적 캠페인의 참여 등을 감안해 보았을 때 기업이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경우에는 QWL을 느끼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자신의 직장과 경력을 낮게 평가해서 QWL을 근로자들이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QWL 측정 요인인데요. 알브레인은 이 QWL을요, 조직 구성원으로서 근로자들이 지각하고 있는 조직의 모든 측면에 관한 질이다. 이를 통해서 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10가지 요인들을 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첫 번째, 직무의 유의미성이다. 그러니까 직무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직무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 쾌적한 작업 조건인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 심리적 조건을 보다 이제 안정적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구성해줘야 되고, 세 번째로 적정한 임금과 부가급인 것이죠. 그래서 적절한 작업에 따라서 그에 따른 적정한 임금과 보상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우리 이제 뭐 계속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나오는 것이 이제 이런 거죠. 임금, 임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재분배에 따른 것들이 항상 주요한 의제입니다. 자, 네 번째는 직무 안정성인 거죠. 그래서 근로자가 원한다면은 이거 이제 측정 지표입니다. 구성이 아니라 이제 측정. 어떤 것들로 가지고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QWL을 측정해 낼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이제 원한다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다섯 번째, 능숙한 감독이라는 것이죠. 하급자가 이제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일들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만드는 긍정적인 지도를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로, 작업 결과에 따른 피드백입니다. 우리 이제 조직 목표 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공헌 정도 있죠. 여기에 따른 어떤 인정이라든지 칭찬, 어떤 뭐 또 그에 따른 어떤 뭐 승진, 인사 고과에 따른 부분들이 적절하게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일곱 번째, 책임에 있어서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회가 제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근로자의 다양한 경험들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제공을 해서 자신을 개발하고 기업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원활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도전적인 작업을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 승진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 그렇죠. 우리 이제 승진에 대해서 훈련 기회를 적절히 주고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고, 이에 따른 어떤 공정한 재반되어진 시스템들이 필요하다. 아홉 번째는 이제 긍정적인 조직 문화입니다. 조직 분위기. 우리 이제 작업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가치관이나 대인관계 면에서 안정적이고 인간적이며 심리적인 강화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공정한 경쟁이죠. 우리 이제 뭐 요즘에 이제 글로벌 사회, 글로벌화가 이제 다 되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와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으로 이제 직장을 외국에 이제 나가서 직장을 찾는 이런 시대, 그리고 실제로 근무하는 이런 시대로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변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개인적이고 민족적이고 인종적인 요인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공정하고 적절한 대우들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에 그 가치를 두어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QW를 하기 위해서 조직 내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QWL 이제 이 활동을 위한 실행 과정에는 세 가지 3S라고 표현을 합니다. 3S.
Split, Structure, Study 이 세 가지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QW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3S로 출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QW 활동은 어떤 성숙, 존경, 우리 각 개인들에 대한 관심 등과 같은 이런 스프릿을 일으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적대감, 저항, 노사 간의 갈등 등과 같은 일반적인 조직에서 있을 수 있는 기품과는 반대인 것이죠. 이런 활동을 이끄는 원리가 수익성이나 생산성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를 표준화, 대체할 수 있는 상품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 QW 활동의 원리에 안정성, 공평성, 민주성, 개인성 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원리가 우리 이제 성숙, 존경, 우리 이제 각 개인에 대한 관심과 같은 어떤 이제 스프릿이 일으켜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어떤 기풍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스프릿을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스트럭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조직 구조와 그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이 새롭게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근로생활의 이제 질위원회와 공장, 현장 또는 이러한 이제 위원회를 말하는데요. 적대적인 관계에서 전개되는 전통적인 어떤 단체 교섭과는 달리 노사 간의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제 새로운 이러한 이제 그 조직 구조는 모든 종업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또 종업원이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이제 협동, 커뮤니케이션의 개선을 요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QW 활동에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 이제 연구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노사가. 그래서 이제 참가자에게 기술적,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높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동태적인 다이나믹한 관점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우는 데 있어서 학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이제 스프릿, 스트럭처, 스터디 이런 이제 세 가지 기본 관점에 따라서 QW의 활동의 절차가 진행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이거죠, 이제. 노사 양측이 QW 활동을 이끌어갈 사람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요. 이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그 회사만의 어떤 이론적인 틀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또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공정성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 제3자에 의해서 실시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교육이 실시된 후에는 최고 경영청과 노조 지도부들로 구성된 근로생활의 질위원회, 그래서 QWL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되겠죠. 두 번째 절차로 정보 수집과 계획입니다. 근로생활의 이제 질위원회에서 이제 이러한 이제 QWR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정보 수집이 필수겠죠. 그래서 공정성 유지를 위해 외부 조사기관을 이용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관찰이라든지 뭐 면접, 질문지 등의 방법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QW에 대한 대체적인 계획표들을 작성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근로생활의 질위원회에서 이제 기업 내 어느 한 단위의 시험적인 집단을 선정해서 이 시험적인 집단 내 지원자들로 감독자와 근로자가 현장, 공장, 부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규모가 큰 경우는 여러 이제 양쪽 위원회를 연결하는 중간 위원회도 구성하기도 하고요. 현장 위원회를 먼저 이제 하게 된다라면은 이곳에서는 근로생활의 질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몇 명의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서 현장 위원회가 실시할 사업의 내용을 결정을 하고 이런 이제 위원회에게 어떤 이제 그 힘을 또는 어떤 새로운 기회를 느끼도록 하는 어떤 기회들을 부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장위원회 이제 시험적인 어떤 실시를 해봤잖아요. 현장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실제적으로 한번 이제 행동을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파악된 내용에 따라서
다음 이제 행동 계획들을 이제 작성하고 이러한 이제 그 시험 집단에서 QW 활동 진행을 기업 내의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이제 홍보하고 활동을 지원자 혹은 지원 집단에 이제 확산을 시켜서 이제 조직 전체에 어, 어, 홍보를 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또는 경영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 등이 이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이제 시작을 해서 거기에 따른 정보를 각자 이제 수집하고 여기에 따른 세부 계획들 노사가 같이 협의해 가지고 만들어서 실행을 해보고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실시를 해보고 이것이 우리 회사의 하나 이제 노하우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회사의 전체, 기업 전체로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하나의 기업의 문화로 형성이 된다는 것을 뜻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QWL 같은 게 QWL을 통해 가지고 노사 협력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슈로 이제 점차 노사 협력 프로그램으로 방향성들이 전환이 되어서 하나의 좋은 기업의 문화로 형성이 되어지었으면 하는 바람인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주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